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상곤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탄 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또 다른 질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고 초기 진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인데 노인에 있어서 고혈압, 당뇨병이 2분의 1을 차지합니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잘 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노화에 따라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고 이로 인해서 의식장애, 심장 수축 이상, 신경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되고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떨어져서 약물 성분이 오래 남아서 중독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노인은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노출됐을 때 질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잘 나타나고 뇌졸중뿐만 아니라 가벼운 폐렴, 설사 등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은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할 수가 있고 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 구축과 욕창 예방에 힘써야 됩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존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학, 간호학, 사회심리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소화기계 노화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에 따라서 미각, 후각 기능의 저하로 단맛, 짠맛에 둔해지고 신맛, 쓴맛을 잘 유지하게 됩니다. 치아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의치가 잘 맞지 않아서 저작에 어려움이 있고 타액과 위액의 감소로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섬유식이 섭취 부족으로 변비가 잘 발생하고 또 식사 후에는 가스, 변비, 설사, 구토 증상 등이 잘 발생합니다. 또한 췌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 흡수력이 감소하고 호르몬 분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내성이 감소하여 당뇨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당내성이란 말은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당을 흡수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직장벽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변실금이 잘 발생하고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의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염은 위점막의 염증, 급성 위염을 방치하면 만성 위염으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원인은 저작장애, 무절제한 식습관, 부패한 음식 섭취, 자극적인 음식 섭취, 과식 등이 원인이 되고 증상에는 트림, 구토, 명치의 통증, 식사 후 포만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식사 후에는 3 내지 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명치에 통증이 있으면 만성위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염의 치료 및 예방은 하루 정도 금식한 후에 유동식을 섭취하거나 미염을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극적인 음식 섭취는 피하고 금식 시에는 탈수 예방을 위해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좋고 평소에 복용하고 있던 약은 복용해도 되겠습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의 통증, 위의 포만감, 트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위염이 되겠습니다.
위궤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궤양은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되는 위장병입니다. 그래서 출혈 가능성이 있는데 원인은 주가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흡연이라든지 알코올, 소화효소에 의한 위점막 손상이라든지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도 위궤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속선입이라든지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또 새벽에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치료빈 예방은 약물요법, 식이요법, 심신안정, 절대적인 검연, 진통제, 보행시 점막보호제를 사용하고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상복부 쪽에 위쪽이라든지 12지장 쪽 이런 쪽에 이제 출혈이 발생하면은 출혈량이 많은 편입니다. 하부 위장관 쪽은 보면은 대장이라든지 직장, 항문 쪽에서 이제 발생한 출혈을 볼 수가 있는데 대변을 보고 나서 바로 물을 내리는 게 아니고 대변을 한 번 정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변의 색깔이 검은색에 가깝거나 또는 짜장면 색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주로 위라든지 12지장 쪽에서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제 출혈량이 많아서 그렇게 변의 양상이 나타나고 주로 대장 쪽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항문 쪽에서의 출혈은 대변의 피가 같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 침범해서 생기는데 진행성 위암은 근육층까지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위축성 위염, 악성 빈혈, 짠 음식, 염장식품, 특히 암은 가족력과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염이 포함되어 있는 햄이라든지 소시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도 위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암의 증상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암 중에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체중 감소가 되겠습니다. 위암이 됐든 대장암이 됐든 폐암이 됐든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증상이 되겠고 통증이라든지 빈혈, 출혈, 토열, 혈변, 구토 또는 이 위암이 위가 있는 쪽이 바로 옆에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겠고 치료 및 예방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수술하거나 또 수술한 다음에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실시하고 특히 5년간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수술을 하고 나면은 1, 2년 안에 사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년간 재발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 헬리코박터균도 치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은 항생제를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 복용해야지 이 균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위암은 짠 음식, 태운 음식, 훈연한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은 주로 맹장보다는 결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또 직장에도 이제 생길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이제 S결장에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S결장에 대장암이 생기면은 직장까지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히 직장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대장암을 잘 관리하고 또 이 관련 원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대장용종, 무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력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알코올 섭취, 특히 서구식 식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이런 것들을 섭취했을 때 대장암 발생률이 높고 저잔여 시기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잔여 시기는 섬유소가 적어서 장에는 별로 남지 않는 음식물로 변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증상은
이 대장암이 크게 되면은 장을 갖다 폐색시킨다든지 또 설사나 변비, 혈변, 점액 분비, 허약감,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양성 종양, 치질, 변비 등도 같은 유사한 증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수술을 한 후에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고 5년간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사는 변 속에 수분량이 증가하여 물 같은 대변을 보는 상태인데 주로 이제 배변 횟수가 많이 증가합니다. 주로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은 장의 감염이라든지 스트레스, 또 오염된 음식물 섭취, 식중독, 또 장 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하재 등의 남용으로 인해서 설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수시배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을 배출할 수가 있고 물 설사라든지 혈성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물을 복용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물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전해질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게 설사는 대장 운동이 증가되었을 때 설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은 섭취를 제한하는 게 필요한데 자극성 있는 음식, 카페인, 술, 고섬유소, 고지방식이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비는 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 3회 정도, 또 변을 보는데 힘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잔변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잔변감은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나서 어딘지 모르게 또 조금 있다 화장실에 가야 되는 변이 완전히 배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될 때는 변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원인은 장 운동이 저하돼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잔여식이 섭취라든지 노인에 있어서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되어 있을 때 또 식사량이 감소한다든지 하재 남용 또 수분 섭취가 감소한다든지 스트레스, 대장암, 뇌졸중, 신부전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변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배변 횟수가 감소하고 변의 무게가 35g 이하로 적어지게 되겠고 심할 경우에는 복부의 통증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및 예방은 이 처방에 따른 하재를 사용하는데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물성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유산균 섭취, 또 물을 공급을 많이 한다든지 우유 섭취도 도움이 되겠고 복부 마사지, 규칙적인 배변 습관,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호흡기의 노화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에 따라서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이 감소해서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고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폐순환량의 감소로 산소 공급이 잘 안되고 호흡이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호흡 근육의 위축과 약화로 호흡이 빨라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나이가 들면 기침 반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섬모 기능의 저하로 가래 이런 것들을 배출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포도송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폐포라고 얘기합니다. 흡파가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몸속의 흡파에는 약 3억 개 정도의 폐포가 있습니다. 표면적은 축구장 크기 한 반 정도만 합니다. 7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어떤 균이라든지 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침범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폐렴이 걸려 가지고 노인이 되게 되면은 사망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로 감염이 되는데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고열이 나타나고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습니다. 주로 원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인데 대상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해서 이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주로 이제 38도 이상 열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전신 피로감, 또 상부 쪽에 상기도 쪽하고 하기도 쪽에 감염 증상을 초래하는데 상기도 쪽은 이 후두 쪽 위쪽을 얘기합니다. 코라든지 또 목 뒤쪽이라든지 후두 쪽을 상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기도 쪽은 기관지, 폐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독감 바이러스는 상기도와 하기도를 다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매년 1회 예방접종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독감 인플루엔자에 감염되게 되면 충분한 안정, 휴식이 필요하고 해열 진통제라든지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지염은 기관지 쪽의 만성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하기 힘든 질환을 얘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통로를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원인은 흡연과 관련되어 있고 매연이라든지 세균성, 바이러스성 감염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의 증상은 심한 기침이라든지 가래가 많이 배출되고 호흡곤란, 또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객담에서는 회색 또는 점맥성 화농성 가래가 나타납니다. 치료 및 예방은 심호흡과 기침으로 객담을 배출시키고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섭취는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지 경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련하고 갑작스런 온도 변화라든지 차가운 기후, 또 습기가 많은 기후는 노출을 피하는 게 만성기관지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폐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렴은 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에 의한 폐조직의 염증으로 산소 공급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있는 흡파가리는 정상이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폐렴이 걸려서 보이는 이제 흡파가리가 되는데 흡파가리 안에 이 균들이 많아가지고 이 균 자체가 이제 흡파가리의 이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인데 특히 노인에 있어서는 식사를 할 때 이 음식물이라든지 이물질이 기도 내로 들어가서 기관지 폐렴이라든지 또 폐렴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를 허빈성 폐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반신마비가 있는 경우 또 얼굴에 안면마비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증상은 보면은 처음에 노인은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두통이라든지 근육통, 또 마른 기침, 고열, 흉통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폐렴의 치료 및 예방은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데 특히 바이러스성 폐렴은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가지고 폐렴이 걸리게 되면은 쓸 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흡파가리에 균들이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고 거기에 또 가리가 꽉 차 있고 하게 되면은 숨을 못 쉬어 가지고 죽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에 걸리게 되면은 특히 이제 병원에서는 100%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기침이나 심호흡을 시켜가지고 이 흡파가리나 기관지 쪽에 있는 가래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게 이 치료에서 이제 중점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습도라든지 온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 있어서는 폐렴 구균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미리 해놓는 게 이 폐렴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천식입니다. 천식은
기도의 만성염증으로 생기는데 기관지벽에도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의 감인 반응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인은 다양한데 감기라든지 스트레스,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강아지 또는 고양이 털 배설물, 자극적인 냄새라든지 담배 연기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차가운 기후에 노출됐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에 있어서는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로 잘 발생합니다. 증상은 기침이라든지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발생할 수가 있고 호흡곤란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가 천식의 3대 증상입니다. 쌕쌕거리는 호흡음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숨을 들이쉬고 나서 내쉴 때 이 기도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쌕쌕거리는 이제 호흡음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이 객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점액 분비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기 자체가 가슴에 갇히기 때문에 가슴 불편감이라든지 기도경련이 발생할 수가 있고 치료 및 예방은 운동하기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해서 이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은 노출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 또 65세 이후에는 폐렴구균을 예방접종해서 이 폐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서 염증을 초래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주로 호흡기 감염, 비말 감염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또 당뇨병이라든지 기존에 또 질환이 있는 경우에 특히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폐결핵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한 4만 명 정도가 발생해서 1년간 사망률이 10% 정도인 4천 명이 사망합니다. 이 폐결핵은 초기에는 증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 피로감, 체중 감소, 또 농흉, 객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린 증상이 발생하는데 농흉이란 말은 이 폐 자체 내에 농이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객혈은 기침을 할 때 이제 기침을 할 때 대부분 입에서 이 피가 같이 섞여 나오는데 토열이 있고 객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쪽에서 나타나는 토열은 보면은 피 색깔이 이제 검은 붉은색에 가깝지만 이 폐에서 나타나는 출혈은 굉장히 선홍색을 띱니다. 왜냐하면은 피에 이 산소량이 많기 때문에 선홍색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결핵의 치료 및 예방은 결핵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약의 종류도 4종류에다가 이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복 시에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이제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위장장애라든지 홍조, 피부 발진, 가려움, 발열 이런 것들을 쭉 관찰해야 되겠고 특히 약을 지속적으로 오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고 또 객단 검사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흉부 반상 촬영을 통해서 이 폐결핵에 감염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기침 예절이 중요한데 휴지나 손수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기침을 하는데 이 바깥으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고 휴지나 손수건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로 가리고 하면 되겠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심혈관계 노화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이 끈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근육이 두꺼워지면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합니다. 맥박수도 감소하고 심박출량이라는 것은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을 얘기합니다. 평균 한 70cc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되면서 이 정맥에 혈액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그럼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심장이 수축할 때 심박출량이 감소돼서 내려가는 혈류량이 감소될 수도 있고 어지럼,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와상 대상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이 체위 변화에 의해 가지고 수축기압이 감소되면서 어지럼증, 현기증이 발생하는 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정맥 약화로 하지의 부종이 잘 발생하고 정맥류도 생길 수가 있고 치질이 잘 발생합니다. 고혈압은 혈액이 혈관벽을 밀치고 나가는 암적을 정상혈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상혈압은 120에 80입니다. 그럼 이제 고혈압은 140에 90을 이야기합니다. 140에 90은 경한 고혈압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0에 100은 중간 고혈압, 180에 110 정도는 심한 고혈압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본태성 고혈압과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을 원발성, 1차성 고혈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은 한 약 90% 차지하는데 유전이나 흡연, 음주, 스트레스, 비만, 운동 부족 등에 의해서 잘 발생하고 속발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심장병, 신장병, 뇌분비계 질환, 임신 중독증이 있을 때 혈압이 올라갔다가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게 되면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고혈압의 증상은 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두통이라든지 이명,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이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팔다리 저림, 심장이나 신장에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고 또 고혈압이 심하면은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혈압의 치료 및 예방은 지속적인 약물을 복용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높게 되면 뇌혈관이 파열돼 가지고 출혈되면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심장병이라든지 신장병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주, 검연,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체중 조절, 운동 이런 것들이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에 지방이 축적돼서 혈관이 흡수해주고 혈액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위쪽을 보시면은 정상적인 거는 보면은 이 혈관 안쪽이 굉장히 깨끗하죠. 그런데 밑에 내용들 보면은 이 동맥 쪽에 보면은 근육층이 있습니다. 근육층에 또 안쪽에 지방이 축적돼서 이 혈관 안쪽이 좁아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맥경화증은 주로 원인이 지방 섭취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또는 지방 섭취 과다, 고지혈증, 가족력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겠고 특히 과음, 폐경, 운동 부족,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맥경화증이 있게 되면 뇌졸중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 얼굴 안면마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어장애, 또 손과 발의 냉증, 저림, 보행장애, 하지 괴사, 현기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협심증 심근경색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졌거나 막히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뇌 쪽에 이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되면 의식장애, 혼수, 반신불수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치료 및 예방은 저지방식이, 저염식이 운동을 한다든지 혈당을 조절한다든지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 200mg/dL 이하가 정상이고 중성지방은 150mg/dL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고지혈증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겠고
혈액에 있는 LDL, HDL 관리가 필요한데 LDL은 130mg/dl 이하가 정상이고 HDL은 40mg/dl 이상이 정상입니다. 이 LDL과 HDL은 이 상반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LDL은 보면은 이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 말초혈관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쌓이게 되겠죠. HDL은 반대 역할입니다. 말초혈관에 있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간에서 배설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DL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이 뇌혈관 질환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인해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심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 폐 중간에 보면은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심장 쪽입니다. 그런데 심부전이 있게 되면은 이제 심장이 커져 가지고 이 심장이 있는 위치를 봐서 이 하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넓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장이 이제 커져 있는 상태고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병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있고 고혈압, 당뇨병, 신장병, 부정맥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에 있어서 증상은 호흡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누워서 호흡하는 것보다는 앉은 자세 호흡이 나타나고 또 의식 혼돈, 현기증, 특히 폐익약을 또 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침과 객단 배출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걷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을 할 때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또 이게 심박출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변이 충분히 배설이 안 됩니다. 의존성 부종이 나타날 수가 있고 치료 및 예방은 원인에 따라서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저염식이라든지 수분 섭취는 제한해야 됩니다. 저지방식이 또 독감이나 폐렴을 잘 관리하고 또 가지고 있는 질병들,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부정맥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신체 조직에서 충분하게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주로 노인에게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 많습니다. 주 원인은 위궤양이라든지 십이지환 궤양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출혈을 해가지고 빈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철분 섭취나 또 흡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현기증, 두통, 집중력 저하, 또 창백감, 또 설염, 빈맥, 저혈압, 호흡곤란, 소화불량, 오심, 변비, 성욕이 감퇴되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현기증이나 두통,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뇌로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돼서 그렇습니다. 또 이게 빈맥이 나타나는 것은 맥박이 굉장히 빠른 것을 빈맥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거는 조직 세포에서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을 빨리 활동을 시켜 가지고 이 세포 내에 산소를 빨리 공급받기 위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겠고요. 치료 및 예방은 철분제와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빈혈에 있어서는 굴이라든지 달걀 노른자, 시금치, 살코기, 콩 섭취가 도움이 되겠고 출혈 문제는 의사와 상의를 하고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골격계 노화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추간판이 감소되면서 키가 줄어듭니다. 등뼈가 굽어서 머리를 낮추게 되고 가슴을 향하여 보게 되면서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절이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악골, 하악골에 이 치아 상실이 잘 나타나고 또 근긴장도라든지 근육량이 감소해서 신체 활동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고 관절면의 마모로 인해서 염증, 통증, 기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연골이 약화되거나 또는 염증성 변화를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주로 원인은 노화라든지 또 유전,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할 수가 있고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의 퇴화 또는 연골의 탄력성 저하로 잘 생깁니다. 그래서 증상은 관절 부에 통증이 있다든지 또 활동량이 많으면 통증이 커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경직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까지 경직현상이 발생하고 활동이 많음에 따라서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및 예방은 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데 진통제, 소염제를 투여하고 온냉요법, 물리치료를 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동을 권장하고 특히 이제 체중을 조절한다든지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운동, 수영이나 걷기, 체조 등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 밀도가 감소되어 골절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 상단을 보시면은 정상인의 뼈는 이게 뼈 안에도 구멍이 있지만 굉장히 이제 조밀하게 뼈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골다공증 보면 뼈가 엉성하게 되어 있죠. 주로 이 원인은 특히 여성에 있어서 많이 발생하는데 여성 호르몬 감소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유전이라든지 흡연, 음주, 카페인, 저체중, 운동 부족, 또 갑상선, 부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고 칼슘 섭취가 감소하거나 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이나 부갑상선은 갑상선은 보면은 뼈의 칼슘 농도를 높이고 부갑상선은 혈액의 칼슘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특히 부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되면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주로 허리 통증이 있다든지 키가 작아지고 허리가 잘 굽고 또 낙상이 있으면서 골절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은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이 여성 호르몬 감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또는 체중 부하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체중 부하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걷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부하가 뼈에 미치기 때문에 뼈가 단단해질 수가 있고 적절한 체중 유지 또 칼슘 및 비타민 D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은 대구 간유가 되겠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강한 힘에 의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주로 이게 낙상에 의해서 90%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세부 있는 쪽에 왼쪽에 있는 고관절이 이제 골절이 일어난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두 개의 그림, 세 개가 있는데 이 분홍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대퇴부 경부 골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대퇴부 대전자 골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게 수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다공증이 있고 또 이 인공적으로 기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의 원인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든지 또 하지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을 때 시력장애, 골다공증, 또 저체중이라든지 보조기 사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증상은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골절이 날 때 이게 특히 대퇴부는 굉장히 단단한 뼈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이 일어나면은 이동의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치료 및 예방은 특히 골다공증을 치료를 잘 하는 게 필요하고 또 골절이 일어났으면은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비뇨 생식기계 노화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난소 기능도 저하되고 성교 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에서는 질 수축이라든지 질 분비물이 저하가 나타나고
남성에 있어서나 여성에 있어서 이제 문제는 방광 기능이 떨어져서 대뇌 기능 저하로 인해서 빈뇨증, 요실금, 야뇨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빈뇨증은 소변을 자주 보는 걸 얘기하고, 요실금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변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요실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야뇨증은 밤에 이제 소변을 보기에 자주 깨는 걸 얘기하고, 특히 남성에 있어서는 보면은 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지방 섭취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기부전도 나타날 수가 있고, 잔유량이 증가하거나 또 방광 근력이 약화돼서 빈뇨증이라든지 요실금 야뇨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원인은 주로 방광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또 골반 근육 능력의 약화, 또 요도 기능이 저하돼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 요로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라든지 파킨슨병, 각종 약물의 부작용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특히 변비가 있는 경우도 요실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변이 모이는 장소인 S 결장에 이 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앞쪽은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이 압력이 미치기 때문에 요실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남자의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요실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의 증상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 혼합성 요실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이라든지 재채기, 또 복부의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압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소변이 배출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화장실까지 소변을 참고 가야 되는데, 화장실까지 가기도 전에 이제 소변을 참지 못하고 소변이 나오는 형태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류성 요실금은 가득 찬 방광에서 요일을 잘 느끼지 못하고 소변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형태를 얘기하고, 혼합성 요실금은 앞에서 얘기한 복압성 요실금하고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있는 형태를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치료 및 예방은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 요실금에서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호전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라든지 특히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변비를 예방한다든지 체중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방광의 기능을 증가시켜서 요실금 자체가 어느 정도는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 또 변비도 요실금을 초래한 원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변비를 잘 예방하는 것이 요실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이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비대되게 되면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질환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대해진 전립선 해가지고 이 요도 구멍이 작아져서 주로 이제 소변 보는데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주로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지방, 콜레스테롤 상승하고 관련이 있겠고, 이 증상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소변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 배뇨 후에 또 2시간 이내에 또 소변이 마려운 것을 빈뇨라고 얘기합니다. 소변을 참기 어려운 것을 긴박뇨, 또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깨는 걸 야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치료 및 예방으로는 도뇨관으로 소변을 배출시켜 준다든지 약물요법을 실시할 수가 있고, 또 심하면은 전립선 절제술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방식이라든지 적당한 운동, 금주 이런 것들을 권장합니다. 피부의 노화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피하 지방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온에 민감해질 수가 있고 피부 자체가 건조해져서 표피가 얇아지고 탄력성이 많이 감소합니다. 또 피하 조직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체온, 오한이라든지 압박에 의한 손상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 눈꺼풀이 늘어지면서 이중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발톱이나 손톱이 보면은 딱딱해지고 세로줄이 생기고 또 피부에 이 상처가 잘 나게 되면은 상처 회복이 또 지연되고 궤양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또 노인의 피부는 보면은 수분이 적기 때문에 건조증이 잘 발생하는데 이 건조에 의해 가지고 소양증은 겨울철 밤에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라든지 수염의 털은 감소되고 입가나 뺨 등의 얼굴의 털은 증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고 검버섯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노인성 반점이라고 불리는 갈색 반점이 많이 생깁니다. 욕창이라는 것은 이 병상에 오래 누워 있다 보면은 이 대상자가 누워 있을 때 주로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부, 등, 허리, 어깨, 발꿈치, 발 뒤꿈치 이런 부분이 이 바닥면과 오래 접촉하게 되면은 혈액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피부층이 손상되는 상태를 욕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은 와상 상태, 부적절한 체위 변경, 지속적인 압력, 영양 부족, 요실금, 변실금, 특히 척수신경 손상에서 마비가 있거나 또 피부가 벗겨졌을 때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이 4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 보면은 피부는 분홍 색깔이 되든지 아니면 푸른색, 또 표피의 홍반이 30분 이내에 없어지지 않을 때를 1단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는 단계, 3단계는 깊은 욕창이 생기고 주위 조직이 괴사되는 상태,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근육과 뼈까지 괴사가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보면은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요 세 층을 피부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표피층이 손상되는 단계고 2단계는 진피층까지, 그 다음에 3단계는 이 피부 전체층,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까지 손상되는 단계를 3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단계는 근육뼈까지 침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욕창의 치료 및 예방은 주로 이제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젖은 시트는 바로 교체해주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사용해서 마찰을 방지하고 특히 층골 부위에 도는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용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욕창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순환 비누를 사용하고 물기는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 말립니다. 그리고 또 파우더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땅구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를 마사지는 할 수는 있는데 주무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무르지 않고 특히 영양 섭취에 있어서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창에서 초기 대처법은 물기를 제거하고 주위를 마사지하고 또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키는데 욕창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욕창 부위는 30분 정도 햇볕에 노출시키는 게 이 질환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건조증은 노화에 따라서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고 거칠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원인은 주로 이게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지성용 비누를 사용할 때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정제나
또 알코올 사용 이런 것들이 빈번할 때 나타날 수도 있는데, 특히 뜨거운 물을 가지고 샤워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피부 발적이라든지 또 통증, 가려움증이 있고, 특히 가려움증은 어느 부위 심한가 하면은 이 전완부, 특히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사이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가려움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은 이 습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데,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하겠고, 수분 섭취라든지 또 잦은 샤워나 때 미는 거는 좀 제한을 시키고, 건성용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기는 두드려서 말리고 마르기 전에 충분히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건조증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상 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주로 원인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과로라든지 스트레스, 자가 면역성 질환 또는 면역 억제제 사용 시에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의 증상은 가려움, 발진, 수포, 통증, 자결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결감은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 부위가 쓰리고 아픈 그런 형태의 이 통증을 자결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료 및 예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상포진 백신을 투여해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한다든지 항염증제, 진통제, 냉찜질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 물집이 생기 전부터 감기 증상 유사하게 나타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포진에서 또 특징이 작은 물집띠를 형성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물집을 따라서 자결감이 느껴지고, 특히 또 과거에 수두나 또 과거 대상포진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할 수가 있고,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잘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영양 섭취라든지 또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역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옴은 옴진드기가 이 피부 표면에 살면서 굴을 뚫어 가지고 그 속에 서식하면서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증상은 밤에 가려움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가려워 가지고 이제 끓게 되는데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고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료 및 예방은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특히 연고를 바를 때는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연고를 바르고 아침에 씻어내면 되겠습니다. 일주 후에 다시 바르고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하면 되겠고요. 신체를 접촉했던 모든 사람은 증상에 관계없이 동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된 사람이라든지 침구, 옷 이런 것과 접촉하는 것은 피하고, 내복과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 다음에 3일 이상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탁이 어려운 것들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림질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머리닛은 머리니가 두피를 물어서 흡혈, 피를 빨아먹는 거죠. 출혈, 가려움증이 발생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수면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고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가려움증, 또 저녁에 수면장애, 피부 상처, 두피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심하게 물린 자리는 피부가 변색될 수가 있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치료 및 예방은 살아있는 머리니는 치료를 하는데, 석회는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석회는 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하는데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로 머리 감기를 하면 되겠고, 침과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건조시키고, 특히 이제 진공 청소기 등으로 머리카락을 청소하면서 머리는 자주 감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신경계 노화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계는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라서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겠고 근육의 긴장, 자극 반응의 저하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 많이 감소합니다. 감각이 둔화되고 정서 조절이 잘 안되고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은 감퇴되고 장기 기억은 어느 정도 이제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치매 말게 되면은 장기 기억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세에 있어서는 구부린 자세나 느리고 발을 끄는 걸음걸이가 나타나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상이 잘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뇌에 발생한 여러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ADL 수행능력이 떨어집니다. ADL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식사학이라든지 세수학이라든지 양치질학이라든지 일어나 앉기라든지 옷 입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치매 걸리면은 이러한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대뇌병변에 의해서 나타난 치매 증상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비정상적인 단백물질이 뇌신경에 축적돼서 뇌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마비시키는 것을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얘기하고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 오고 나서 갑자기 치매가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뇌병변에 이상이 있을 때 치매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대사장애, 비타민 결핍, 뇌수두증, 뇌출혈, 뇌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뇌병변에 나타나서 치매가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걸 치료하면은 치매 증상이 많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가역성 치매라고도 얘기하고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는 비가역성 치매라고도 얘기합니다. 비가역성 치매는 어떤 약물 쓰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역성 치매는 대뇌병변에 문제가 발생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거를 치료함으로 해가지고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가역성 치매라고도 얘기합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증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지장애하고 정신행동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인지장애는 기억력 저하라든지 언어능력 저하, 진압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 이 5가지가 인지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는 단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그래서 치매 초기에 또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물건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은 또 말이 자주 끊기고 내용이 빈약하면서 타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압력에 있어서는 시간 개념이 대부분 이제 치매 초기에 나타납니다. 시간 개념이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치매 중기 때는 보면 장소를 자꾸 잊어버리고 치매 말게 되면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진압력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공간 파악능력자는 특히 이제 집안에서 치매 걸리기 전에는 화장실과 안방을 잘 구분했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의 그림에 보시면은 상부에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루이체 치매, 전두척도엽 치매 뭐 이런 이제 기타 치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루이체 치매는 이제 책에서 내용을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루이체 치매는 어떤가 하면은 주로 이게 환시가 잘 나타납니다. 대부분 보면 귀신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루이체 치매는 주로 환시가 잘 나타나면서 파킨슨 질환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루이소체 또는 루이체 치매라고 얘기하고 전두척도엽 치매도 여기서 이제 다루진 않지만 이거는 이제 대부분 65세 이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동장애부터 먼저 나타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치매 인지장애 증상은 5번째 실행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온 매모서가 흐트러져 있다든지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든지
또 집안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실행기능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치매 환자에 있어서 인지장애 증상으로 해서는 이 보호자들이 그렇게 힘이 안 드는데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시설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나타난다든지 정신증, 초조믹 공격성, 수면장애, 선망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치매와 더불어 나타나는데 말수가 준다든지 의욕상실, 또 식욕이 저하된다든지 수면장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자살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신증은 이제 망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환각 증상에서 환청,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환시, 이상한 것이 보인다든지 또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정신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조믹 공격성은 불안해하고 또 고집스럽고 폭발적으로 화를 내다가 또 조용해지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 수면장애는 주로 얕은 잠을 자주 자고 밤에 또 배 행동을 보이는 이런 형태를 수면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망은 또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은 특히 치매에 있어서 합병증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망, 불면증, 환시, 또 잘 넘어집니다. 낙상, 실금, 또 영양실조, 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겠고 특히 3, 내 6개월마다 이 병원에 자주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치매 초기, 중기, 말기로 이제 진행되는 이런 양상을 확인하고 또 약물 투여에서 이게 효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 환자에 있어서 비약물요법은 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시킨다든지 행동 개입 또 인지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특히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성인병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성 치매는 주로 이게 이 당뇨나 고혈압 또 심장병 이런 것들에 해 가지고 또 치매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인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 활동 특히 치매에 있어서 이 강조하는 게 독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이 뇌신경세포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고 기억력 장애시는 치매 조기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흡연, 스트레스, 특히 가족력이 중요하고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신마비는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와 안면마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신마비는 뇌간 손상 시에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고 반신감각장애는 손상된 뇌의 반대쪽 얼굴, 팔다리, 시각, 촉각, 청각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장애는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에는 우측 얼굴에 마비를 볼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통, 구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뇌압의 상승으로 두통, 구토, 의식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의식장애는 뇌간 손상이나 뇌 손상의 부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때 의식장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은 손해 이상 시 또는 손상 시에 어지럼증, 또 현기증, 운동실조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으로 운동실조증은 손해에 이상이 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것을 운동실조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복시,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것을 복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삼킴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가 어려운 것을 얘기합니다. 또 혈관성 치매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형태를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뇌졸중의 치료 및 예방은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4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마비라든지 또 합병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부종, 뇌출혈 시 반드시 이제 수술이 필요하겠고 뇌졸중의 전구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마비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재활요법, 그 다음 또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뇌졸중은 재발이 또 잘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이 마비가 있기 때문에 연화장애나 구음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허빈성 폐렴이 잘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파킨슨 질환은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이 중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부족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중뇌의 흑질세포에 있어 이 도파민 부족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될 경우에 잘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염색체 이상, 뇌졸중, 중금속 중독, 또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표정이 별로 없습니다. 무표정, 또 서동증 해가지고 느릿느릿하게 걷는 것을 서동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동증,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리고 움직일 때는 떨림이 좀 감소됩니다. 그리고 구번 자세, 균형 감각 상실, 수면 장애, 또 무감정, 인지 능력이 떨어지겠고 이 치료 및 예방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운동하고 근육 스트레칭, 관절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감각기의 노화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입니다.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이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면서 눈의 자극감, 불편감, 또 각막 개양이 잘 생깁니다. 또 나이가 들게 되면 눈물량이 감소해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해진 지방 침전물이 잘 생깁니다. 특히 황화 현상으로 어두운 색깔은 잘 구분이 안 되고 밝은 색은 잘 구분이 되는데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황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서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안이 발생할 수가 있고 동공의 지름이 감소하여 밝은 것을 좋아하면서 눈부심 증가, 또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빛 수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각은 귓바퀴에 연골이 형성되고 피부 탄력성이 감소되면서 귓바퀴가 늘어납니다. 또 고막은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리 감수성이라든지 말을 이해하는 능력, 평형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에 질환이 없더라도 이명이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노인성 난청은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각, 후각, 촉각은 미래의 개수와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맛, 짠맛의 기능은 떨어지고 신맛과 쓴맛의 기능은 잘 유지가 됩니다. 침 분비량은 줄어들고 후각의 기능은 떨어지면서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후각세포의 기능도 떨어지고 통증에 대한 호소는 증가하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혀의 이제 단면 구조인데 앞쪽이 단맛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쪽이 짠맛이 되겠습니다. 옆에는 신맛, 뒤쪽은 쓴맛인데 그래서 이게 노화에 따라서 대부분 보면 이제 단맛, 짠맛을 잘 못 느끼게 되겠고 그래서 앞쪽과 중간이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녹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은 이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하살표로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보면은 주로 이제 안압을 조절하는 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수의 양이 증가하거나 또는 방수가 이 배출된 통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녹내장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안압의 정상치는 15에서 20mmHg입니다. 근데 이게 녹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 돼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원인은 모르고 있고, 이 증상은 대부분 이제 좁은 시야가 나타난다든지 눈에 인물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불편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혼탁한 각막, 또 눈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통증이 있게 되면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실명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색 구별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녹내장의 치료 및 예방은 완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압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고,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는 것은 삼가하고 물구나무 서기라든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의 통증이나 두통, 시력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과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서 시력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부옇게 보이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은 노화라든지 흡연, 눈부상, 특히 스테로이드 사용, 당뇨병과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게 되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은 색 구별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동공이 혼탁해 보이고 통증이 없는 시력저하가 나타나는데, 특히 백내장은 불빛에서의 불편감을 많이 호소합니다. 치료 및 예방은 초기에는 치료제의 복용이나 점안액으로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게 필요하겠고, 심하면은 인공 수정체로 바꿔주는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장의 원인들이 있죠. 그래서 눈의 부상이라든지 스테로이드 사용, 당뇨병, 고혈압, 합병증, 이런 것들, 자외선 노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은데, 이 백내장이 있으면은 주로 안과를 가서 주로 의사들이 초기 때만 돼도 이게 수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백내장의 합병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도 이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느낄 때 수술이 필요한 거지, 처음부터 이게 수술하는 거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노화에 따라서 고막이나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청력이 감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동맥경화증, 대사장애, 스트레스와 유전,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장기간의 소음 노출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증상은 고음에서의 난청이 심하고 소리의 민감성, 언어 구분 능력이 떨어지면서 평형 감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치료 및 예방은 감소된 청력은 복구가 어렵습니다. 보청기 사용할 때는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에 주의사항을 준수해서 이야기하고, 고음에서의 큰 소리보다는 저음에서 차분한 소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길을 갖다가 외이, 중이, 내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달팽이관 옆에 보면은 평형기관 해가지고 방고리관이 있는데, 그 방고리관 안쪽에는 칼슘 덩어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서 머리를 심하게 흔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칼슘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석증이 걸렸을 때는 평형 감각에 문제를 심각하게 초래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천장이 빙빙 돈다든지 또 현기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석증하고
그 다음에 뇌졸중 시에 또 빈혈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이석증인지 뇌졸중에 의해서 나타난 증상인지 반드시 구분이 필요하겠고, 이석증은 보면은 치료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석증으로 혹시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대구에 이 잘 보는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석증 치면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뇌분비계 노화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뇌하수체나 부신 등은 큰 변화는 없지만 당대사라든지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감소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면서 공복 시에 혈당이 높아지고 갑상선 크기가 감소되면서 증상이 우울증과 유사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감별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기초 대사율이 저하됩니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포도당이 세포내로 이동할 수가 없고 혈액 내에 포당 수치가 증가해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은 당뇨 1형과 당뇨 2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당뇨 1형은 주로 20대 이전에 발생하는데 유전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당뇨 2형은 주로 40대 이후에 비만,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은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이렇게 나타나는데, 다뇨는 소변량이 많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빠져나오면서 수분을 흡수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증이 나고 다갈,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겠죠. 다음. 그리고 다식은 세포가 포도당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많이 이제 식사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다식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체중 감소는 당뇨병 초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포당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지방을 사용하게 돼서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또 상처가 나게 되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감각 이상이라든지 두통, 시력 저하, 무기력, 발기부전, 질분비물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저혈당이 있을 때는 식은땀, 두통, 시야 몽롱, 배고픔, 어지럼증, 불안, 심기항진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기항진은 불안할 때 심장이 빨리 뛰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당뇨병에서 치료 예방은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데 균형 있는 식사, 적당한 열량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반찬은 싱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콜레스테롤식이라든지 고섬질식이를 섭취하고 설탕이라든지 꿀, 술 이런 것들을 섭취는 제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요법으로 공복시 운동이라든지 장기간 등산하는 것은 절당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고, 식후에 30분에서 1시간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을 권장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권장하는데, 혈압이 너무 높거나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하면 되겠고, 약물요법은 경구용 혈당 강화제, 또 인슐린을 투여하는데 특히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발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혈당이 높게 되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 이 다리에 있어서는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괴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혈당 수치 기준표가 있는데, 혈당의 정상치는 공복 시에 100 이하,
식후에는 2시간 이내 140 미만, 당화혈색소는 6.0% 미만을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당뇨를 진단할 때 공복시 126, 식후 2시간 200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느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당뇨협회에서는 공복시 126, 식후 2시간 이내 155 이상이면 당뇨를 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혈당이 180 이상이면 벌써 소변에 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 이상으로 이게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느슨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심리정신계 노화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울증 경향이 증가되고 내향성, 수동성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조심성이라든지 경직성도 증가되는데 생에 대한 해고 시간도 증가되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의존성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노인에게 흔히 이제 발생하는데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 방치되는 경우가 쉽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주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치매, 특히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스트레스, 사회 경제적 문제, 주변 사람의 죽음, 퇴직, 경제적인 상실, 유전, 또 큰 질병, 큰 수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울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무기력, 수면장애,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살 시도가 증가합니다. 치료 및 예방은 가족과 주변에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대상자의 느낌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을 잘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사회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장기간의 신체 증상이나 신체 활동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망은 수시간 또는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정신병적 증상이 발생하면서 정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소인적인 요인, 촉진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소인적인 요인은 치매, 뇌질환, 만성 심부전, 탈수, 영양부족, 과음, 시력손상 이런 것들에서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촉진적인 요인은 약물 사용, 억제대, 유치도용한 사용, 기동성이 저하됐을 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은 의식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치매가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력이 감퇴된다든지 진압력이 떨어지고 인지장애,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편집망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은 선망의 원인 소인적인 요인이나 촉진적인 요인을 확인해서 치료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선망의 치료에 있어서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도 중요한데 특히 진압력 유지, 신체 통합성 유지, 개인의 정체성 유지, 초조관리, 착각 및 ham각관리, 야간의 혼돈 방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진압력 유지는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해준다든지 또 개인 사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체 통합성 유지는 대상자 혼자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능동적인 관절 운동, 목욕, 마사지를 제공하는 게 신체 통합성 유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정체성 유지는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해서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초조관리는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사용하면서 위협을 느끼지 않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착각 및 ham각관리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해서는 밤에는 불을 켜두면 되겠습니다.
야간 선망은 대상자가 늦은 밤에 성격이 달라져서 흥분하거나 환각 증상을 보일 때는 밤에 불을 켜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미각과 후각의 기능이 떨어지고 고혈압, 심장병 이런 것들이 영양에 의해서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력장애로 인해서 상한 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고 식욕부진, 소화 및 흡수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증에 대한 반응자로 탈수가 잘 발생하고 또 독거노인이나 고립된 노인에 있어서는 영양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하고 일일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분 섭취를 감소시켜서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을 예방하고 특히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 섭취를 권장합니다. 우유 및 유제품을 섭취하고 해조류, 버섯류, 채소나 과일 섭취를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 게 좋겠고 암 예방을 위해서는 짠 음식, 탄 음식이라든지 육가공품 섭취를 제한하고 특히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간경화, 심부전, 심부전증, 분신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인데 간경화는 수분이 각 장기에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수분 정체가 일어날 수가 있고 심부전은 심장으로 혈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부전증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신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 수분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서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들은 비뇨기 질환,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등을 들 수가 있는데 비뇨기 질환은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의 염증 질환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폐렴의 기관지염은 열이 날 때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서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물 섭취가 필요하고 또 고혈압의 협심증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서 혈전의 형성을 억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소변은 이제 포단과 물이 많이 배설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운동은 호흡기계, 순환기계, 근골격계 문제로 인해서 나이가 들게 되면 운동이나 활동에 제한이 많이 따르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낙상이 잘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현재의 운동 수준을 파악해서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잘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고 저강도 운동에서 서서히 운동을 증가시키면서 운동 중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가면서 하면 좋겠고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동작들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면입니다. 노인에서 수면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수면 중에 자주 깨게 되겠고요. 수면량이 줄어들고 낮에 졸음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수면에 있어서 관리를 할 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오후에 섭취하는 것은 제한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녁에 과식하지 말고 특히 공복감으로 잠이 잘 안 올 때는 따뜻한 우유 섭취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나 진정제를 복용하는 것은 좀 제한이 필요하겠고 매일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한다든지 또 취침 전에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 낮잠을 자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성생활입니다.
노인이 되면 성적 욕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인이 되어서도 성적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로 인해서 성교 시에 불편감, 통증이 증가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초래할 수가 있겠고,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될 수가 있고, 항염증성 약물도 성적 욕구를 저하시킵니다. 성생활은 뇌졸중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궁적출술과 유방절제술을 한 여성 노인은 성기능에는 문제가 없겠고, 과도한 술이나 약물 사용은 성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항파킨슨 약물은 성적 욕구를 높여주지만 성생활 수행 능력까지는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개념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도움을 주면 되겠습니다. 약물 복용입니다. 약물 사용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노인들은 여러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약물을 사용해서 질병을 치유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약물의 흡수가 느리고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고, 특히 신장 기능의 저하로 약물 배설이 잘 안돼서 약물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할 때는 정확한 약, 용량, 복용 방법, 복용 시간이 중요하고 부작용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처방약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약을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 가능한 비상약은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되겠고, 현재 복용 약물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처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술과 함께 복용하면 약 효과가 감소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단골 병원과 약국을 지정해서 다니는 게 필요하고, 또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필히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처방약을 복용하는데 그 전에 먹던 약이 많을 경우에는 진료를 받을 때 의사한테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겠고, 약이 쓰다고 다른 거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분할선이 있는 약 외에는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되겠고,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 다음 복용 시간에 2배 복용하는 것도 금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복용은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 다음 복용 시간에 가까워진 때는 다음 시간대에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도 의사나 약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약 복용 시간을 준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약제들은 식후에 복용합니다. 그래서 위장장애를 줄일 수 있는 대부분 약제는 식후에, 근데 이제 식전에 일부 당뇨약, 위장관 운동조절제, 갑상선 호르몬제 이런 것들은 미리 식전에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 약 효과가 식후에 이제 효과 나타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식사 중, 식사 직후는 칼슘제, 철분제 이런 것들은 위장장애 심하기 때문에 식사 중이나 아니면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사용 시에 부작용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 특히 인삼이라든지 홍삼, 오메가 3번, 6번 지방산, 프로바이오틱스, 알로에 이런 것들은 약을 복용하는데 어떤 이제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에게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금연 적정 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은 오른쪽에 보면은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폐암을 초래할 수도 있고, 뭐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간암, 위암, 췌장암 뭐 이런 이제 암을 발생시킬 수가 있겠고요. 동맥경화증,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폐질환, 폐렴 이런 이제 질병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과 같이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담배를 잠깐 끊는 것도 노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두 잔의 술도 피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운동과 여가 활동을 하면 좋겠고, 빈속에 술을 마시지 말고 술을 마시지 않음을 주변 사람들한테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방접종입니다. 접종 장소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DPT 해가지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는 1차 접종한 후에 10년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를 접종하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 있어서는 대상포진 폐렴구균을 1회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계절별 생활안전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이 있을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커튼 등으로 햇볕을 가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졸중과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러한 선행질환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실외 운동은 삼가고 실내 운동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고요. 새벽보다는 낮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 외출을 제한하고,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외출을 좀 제한하고, 움직임이 둔한 옷 착용은 금지시키고, 평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요양 이박사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5월 14일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시험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